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은 물 밑에서는 지금 출마 예상자들이 치열하게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솔직히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아무래도 뭐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제 그 경쟁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뭐 제가 봐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지금 뭐 이 보궐선거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민주당,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일어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물론 뭐 지난 10월 달에 그걸 디비었습니다. 뭐 당원 투표 해가지고 86% 돼가지고 우리는 후보 낸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겠다. 그런데 그것도 속내는 보면 부산시장보다는 서울시장을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게 좀 더 강합니다. 그 최근에 또 여론조사인데 보면 내년 보궐선거에 야당이 이겨야 된다. 서울, 부산에. 그런 정권 심판론이 50%를 넘었습니다.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건 36%밖에 안 됐다는 거죠. 서울에서는 야당 승리 57%, 부울경에서는 56%, 뭐 여당 승리는 뭐 30 몇 프로밖에 안 됐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이제 그 야당이 우세한 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아주 지금 뭐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지금 최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박영준, 서병수, 이현주 전 의원, 이 후보자들이 지금 1, 2, 3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복 의원이 이제 그 뒤를 따르는 걸로 지금 그런 나와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김혜영, 변성환, 뭐 이런 후보를 큰뭐하지만 하여튼, 지금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가는 그 후보자들, 시장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부산에 참 인물이 참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사실은 아주 강성 뭐라 그럽니까, 여전사죠. 여전사고 삭발도 하고 하는 그런 여전사인데, 이 분이 지난 10월 달에 도대체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시장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 한 게 뭐 있느냐, 이진복, 유재중, 서병수, 뭐 유기준 마찬가지입니다. 한 게 뭐 있느냐, 아무 존재감이 없지 않느냐, 당신들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여전사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진복, 유재중 의원들, 삼선이죠, 부산 지역에서 아주 기반을 잡은 의원들이 치고 받고 있죠. 아니 무슨 소리냐, 당신은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 당신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지금 막 치고 나가서 한바탕 그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이현주 의원은 뭐 외지에서 온 의원인데 조금 저는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이제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박영준 의원은 뭐 수영구에서 재선을 했습니다만은, 박영준 의원을 보면 야, 이분이 왜 부산서 이렇게 출마를 하나 하는 생각을 참 저는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아주 그 매너도 좋고 아주 한 분인데, 큰 정치를 할 사람인데 왜 이 부산의 시골에 와서 하려 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부산서 출마를 해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번 국회의원 하고 난 뒤로는 유재중 의원한테 계속 떨어졌는데, 그리고 아주 이명박 대통령하고 쪽에서는 실세로 통했던 분인데 왜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그러나. 차라리 서울로 가야지. 서울에서도 지역구를 맡아서 했으면 벌써 국회의원이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또 이분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돼가 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이 경선하던 당시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때 이명박 박근혜가 구속되는 사유의 단초를 다 끄집어낸 게 그때의 경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영준 의원은 부산에 맞지가 않다. 부산에 너무 근거가 없다. 차라리 서울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부산시장 출마가 그냥 막 이름 말리기인가. 더더구나 뭡니까? 거기 자기가 이제 통추위 당을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출마를 하지 않는다. 통추위는 출마를 안 한다. 그랬는데 사이 한국당, 미래 한국당에 전국으로 신청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좀 뭐 처신이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병수 전 시장이죠. 서병수 의원은 뭐 결정적으로 출마하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현역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100석밖에 안 되는데 현역이 또 나가면 의석수도 줄고, 그러고 또 부산 진에 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5억 듭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지금 민주당에서 비용을 대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합치가 800억인데 그런 마당에 자기들이 또 보궐선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마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더더나 서병수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왜? 이분이 있을 때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확정이 되고 그때 그걸 찬성을 낸 그런 시장입니다, 당시에.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되면 한 말씀 하셔야죠. 잘잘못이 됐어. 우리 입을 닫고 있다. 그럼 뭐 이번 선거의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인데 완전히 민주당한테 얻어맞을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보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사인데 대단하죠. 이현주 의원은 정말 부산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드는데 너무 지역적인 기반이 너무 없다.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뭐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재선을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있다가 당을 옮겨서 이리 내려와서 남구에서 박재호 의원한테 떨어졌는데, 박재호 의원한테 떨어졌지만은 행간에 그 시중에서는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일찍 왔더라면 당선이 되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적인 기반이 너무 없다. 이번엔 다시 이제 뭐 출판 기념회, 서울서 켄싱턴 호텔에서 지난달에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니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왜 서울서 합니까? 물론 뭐 11월 말에 자기가 백스코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조금 지역적인 기반이 너무 없다. 그리고 너무 싸움딱 이미지가 강하고, 차라리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남구에서 박재원을 꺾고 서울로 올라가서 큰 정치를 서울서 한바탕 하는 그런 어떤 게 맞지 않은가. 지역의 행정 관료의 시장으로서는 저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마 전에 공약으로 뭐 부산시장에 YS 기념관을 설립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건 뭐 좀 표를 많이 얻겠지 않겠느냐. 지금 YS 기념관이 거제에 있습니다만은 초락이 짝이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 너무 초락이 짝이 없어요. 보는데 지역적인 기반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분이 이진복 의원입니다.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은 사실은 동네에서 이제 박관용 의원 비서를 하셨죠. 비서를 오래 한 사람인데, 이분은 한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앙정치에 큰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유재중 의원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진복 의원은 그 대신에 아주 그냥 인맥풀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캠프가 지금 대단하잖아요. 지금 캠프가 지금 무슨 캠프입니까? 이게 부산 정상화 포럼 이래가지고 뭐 공약을 1차, 2차 인공섬 만들겠다, 부산 물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 있는 후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지만은, 이분은 제가 또 처신을 보면 김무성계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무성. 얼마 전에도 이제 김무성 의원이 하는 포럼에 김종인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이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김무성 의원의 지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 될 가능성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과연 김무성이라는 후보자, 그 전 의원의 부산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뭔가 처신이 좀 애매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인데 그 벽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재중 의원이나 이진복 의원이나 다 이제 부산에서 오래된 그 국회의원, 그 토박이 국회의원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야 된다. 부산시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유재중 의원은 참 적이 없어요. 너무 무난하고 조용하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죠, 사실은. 단점이고, 3선을 했는데 과연 중앙정치에서 유재중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민식 의원도 사실은 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분들에 비하면 존재감이 떨어지죠. 이분은 뭐 그 전에 2014년, 18년 두 번 다 부산시장 그 경선에서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죠. 2014년도 서병수 시장 후보하고 붙을 때는 한 3%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은 사실은 뭐 제가 말할 건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후보 내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론은 정해졌지만은 말이 무렴치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김영춘 사무총장인데, 이분은 이제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있죠. 그게 연루가 됐다. 그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뭐 이렇게 진술도 하고 뭐 녹취록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고,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출마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고, 김혜영 전 의원은 사실은 친문계 쓴소리 많이 했잖아요. 금태섭 의원 둘이서 친문이 주도하고 있는 이 민주당 내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고, 그럼 나머지는 뭐 변승환 시장 대행, 권한 대행, 박성훈 경제부시장들은 대중성과 정치력 뭐 여러 가지 뭐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졸지에 뭐 시장 대행이 되고 한 분들이니까 조금 더 정치를 더 사야 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산의 어떤 출마 후보자들, 정말 이게 감이 있나 부산 발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은 뭐 12월 8일 이제 예비후 등록을 하고 경선 절차를 거치면, 경선은 뭐 이렇게 한다는 5배수로 5명으로 줄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하면 후보자 나오겠죠.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는 또 된다고 봐야 됩니다. 된다고 보면 뭐 부산시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과연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어느 후보가 가장 많이 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봐야 됩니다. 저는 뭐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이 흠결들 더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차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약 나온 거를 잘 봐셔야 됩니다. 잘 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감이 없다. 시장감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뭔가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나면 아마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공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